안녕하세요. 주아영입니다. 오늘은 광화문을 지켜주신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영상 편지를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7년간 광화문을 지키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부터는 매주 집회에 참여하셨고, 그래서 저희 집은 가족 모임을 토요일엔 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아빠 집회 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는 몰랐어요. 왜 우리 아빠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날씨가 저렇게 춥고 더운데 왜 저렇게 집회를 쫓아다니는지 솔직히 좀 답답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몽으로 저도 깨어나고 저희 가족 모두가 깨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아빠가 왜 그 자리를 지켰는지 이해했고, 그리고 굉장히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빠를 대하고 있는데요. 아빠는 현재 좀 발이 안 좋아서 집회 참석을 못하고 있으세요. 쭉 저희랑 같이 집회를 참석하시다가 한 2주 전에 이제 발이 붓는데 붓기가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일단 가기 전에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치료를 해보고, 그리고 안 될 때는 이제 좀 뭐 시술이나 수술 쪽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아빠 댁을 갔었어요. 아빠랑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것 때문에 집회를 나갔잖아. 그러면 어쨌든 탄핵이 뭐 그때는 인용이 됐죠. 그리고 심지어는 구속돼서 지금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고, 그리고 어쨌든 문재인이라는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물론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꼬여갔지만, 그러면 맨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때문에 그 집회에 나갔다고 치면, 그게 종료가 되면은 이제는 집회에 나갈 이유가 없는데 왜 매주 그래도 집회에 나갔어?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빠도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계몽되신 케이스예요. 이제 아빠가 집에서 그 스마트폰이 없으셨는데 제가 스마트폰을 사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유튜브를 갖고 내가 이제 좀 어떻게 놀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렸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텔레비전을 보셨죠.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에서 떠드는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하얀색도 검정이라고 계속 말하는 걸 듣다 보니까 검정처럼 느껴지더래요. 즉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탄핵될 이유가 없는데 계속 그 미디어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그 말을 믿게 되더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그냥 TV를 꺼버렸는데, 우연히 그 유튜브를 보다가 알게 되신 거예요. 뭔가 그 태블릿 PC가 진실이 아니다. 그리고 태블릿 PC가 막 새끼를 쳐서 계속 나온다.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씩 이제 아버지도 이렇게 찾아보시다가, 그러다가 광화문에 집회가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셨는데, 어, 그때 아빠가 깨달았던 거는 뭐냐면, 정말 언론이 사람을 갖고 노는구나를 그때 느끼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맨날 그 얘기를 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근데 저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죠. 도대체 누가 입만 열면 거짓말인 거고, 뭐가 입만 열면 거짓말인 건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아빠가 푸념처럼 하는 말이 그냥 또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그랬는데, 지금은 저도 알죠. 걔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걸. 그러니까 어른들이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7년 동안 같은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 딸 만날 때마다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그러니까 사람이 참 위기가 닥쳐야 귀를 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그 개돼지로 오래 살았던 이유는 딱히 인생에 불편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가난이 싫었고 거기서 벗어나는 데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는 다른 거는 또 관심이 안 갔었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몽처럼 뭔가 이렇게 큰 위기가 닥치니까 그때는 이제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인 거죠. 근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계속 거짓말하는 게 너무 싫었대요. 왜냐면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하는 말과 유튜브에서 하는 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말하는 거는 다 음모론이라고 하고,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에서 하는 말은 다 진실이라고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답답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집회를 멈추지 말고 어떤 형태로든 계속 나가야 된다라고 하셔서 7년 동안 집회를 계속 진행을 하셨고, 제가 또 알게 된 거는 최초의 집회는 지금 저희가 나가는 그런 집회 형태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이끄는 사람이 딱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너무 울분이 막 있는 어른들이 그냥 막 한 명, 두 명 그냥 개인이 막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하나의 집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제 이끄는 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집회의 모습을 갖춰 나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은, 이제 아빠가 다리가 아프시니까 집회를 못 나오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요 이제 의미의 시대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여기에 한 구절을 읽는데 제가 눈물이 이렇게 핑 돌더라고요. 그 눈물이 돌았던 거는 광화문을 지키셨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음, 여기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해지면 벌집은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벌은 질서 있게 일하며 최대한 많은 꿀을 모아서 벌집으로 가져온다. 봄맞이 준비를 하죠. 그러면 여왕벌 무리는 알을 낳기 위한 특별한 방을 짓는데요. 이제 봄이 되면은 알을 낳나 봐. 여왕벌이 알을 낳는데, 그들은 여왕이 그곳에서 알을 낳도록 로얄 젤리로 아낌없이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알이 또 다른 여왕벌로 자라게 한대요. 그러니까 알을 낳으면은 그 알에서 여왕벌이 새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 여왕벌이 이제 잘 성장할 수 있게 그런 조건들을 다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여왕벌이 탄생할 때 기존의 여왕벌을 비롯한 벌집에 거주하던 절반의 벌들 무리가 떠난대요. 근데 저는 여기서 왜 눈물이 좀 핑 돌았냐면, 사실 어르신들이 그 집회에 나갈 때 본인의 이익을 위해 나가신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나가신 거거든요. 근데 어른들의 그 마음이 이 여왕벌이 알을 낳도록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다른 벌들로 저는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왕벌이 잘 알을 낳게 그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왕벌이 새로 이제 알에서 태어나서 그 집을 차지하게 두고 어, 기존의 벌들은 떠나주는 거예요.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왜 마음에 와닿냐면, 이제 광화문을 저희 딸 셋, 네, 저희 주자매 셋과 저희 남편까지 넷이 지금 매주 나가잖아요. 그 광화문을 아빠가 내어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아빠랑 같이 나갔지만 아빠가 이제 나이도 연로하시고 건강상의 이유로 집회를 참석 못 하시면서 그 자리를 저희에게 연결해서 남겨주셨는데, 만약에 아빠가 광화문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때부터 이 광화문을 함께 지켜주신 어르신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집회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강훈 목사님께서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결집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도 맞지만, 아무리 리더가 있어도요, 그 자리를 채워주는 분들이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가셨고, 자비로 헌금을 하시고, 그리고 지방에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주사파이들이 평택 그 미군 그쪽에서 좀 난동을 부릴 계획이라는 이제 제보가 들어와서, 그때 이제 그 정광훈 목사님이 이끄시는 그 태극기 부대가 평택으로 출동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 경우는 다 자비로 버스 대절해가지고 그렇게 가시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 이제 원래 민노총이죠. 걔네들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쪽수로 밀려가지고 얼른 도망을 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항상 있어야 될 곳에 있어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태극기 부대와 오늘의 광화문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여왕벌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그것을 내어주기 전에 그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신 분들. 저는 이 벌 이야기를 읽으면서 광화문의 어르신들, 그리고 저희 아빠가 좀 떠올라서 좀 눈물이 났어요. 좀 마음이 찡했어요. 그리고 매주 제가 광화문 나가면서 느끼는 거는, 너무나 연로하시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인, 정말 10대보다 더 열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광화문을 지켜주시고 있으시고, 그리고 다행히 그 마음에 저희들이 동해서 20대, 10대, 30대, 40대, 물론 40대, 이제 50대 여자들은 좀 덜 깨어났어요. 다행히 저는 40대지만 깨어났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른들의 자리를 하나씩 하나씩 메꿔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조금 쉬시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쉬시죠. 저희 아빠도 안 쉬시려고 하는 거 저희가 막 설득했거든요. 왜냐면 일이 더 커지면 오히려 우리까지 집회 못 나간다. 그러니까 아빠가 쉬어야 된다. 그래서 겨우 설득해서 이제 집회를 못 나오게 했는데, 결론은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이라는 히든 카드를 꺼낼 수 있었던 거는 저는 믿을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고 그거를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광화문의 열기가 엄청나게 뜨겁고 그리고 이제는 지방에서도 이런 집회들이 열리고 있고 모두가 이제는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나 하나부터라도 라는 마음으로 집회에 나오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는 광화문을 지켜주신 어르신들이 있으셨기 때문이고 그 어르신들께 오늘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10, 20, 30, 40, 50, 60 60은 너무 아니에요. 60도 어립니다. 요즘에는 함께 이제는 지켜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절대 공산화되지 않게 그리고 중국의 속국이 되지 않게 꼭 지켜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저희 아빠도 빨리 완쾌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